혹시 영양제 통 앞에 서서 한 움큼의 알약들을 챙겨 드시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대체 언제부터 내 몸이 이렇게 이상해지기 시작했지? 하고 분명히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계실 겁니다. 몸에 좋다는 영양제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매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죠. 그런데 애 몸은 여전히 이렇게 지쳐만 가는 걸까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기는커녕 피곤함만 느껴질까요? 소화는 계속 더부룩하고 불편하게만 느껴질까요? 어쩌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를 두통에 시달리거나 균형을 잃게 만드는 어지럼증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관절은 쑤셔서 가만히 앉아만 있고 싶고 잠은 더 이상 쉽게 오지 않습니다. 불면증과 싸우며 뒤척이다 결국 지친 몸으로 아침을 맞이하죠. 피부에는 트러블이 더 자주 생기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숨이 차오르기도 합니다. 면역력은 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고 온갖 감기는 다 걸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지만 예사는 괜찮다고만 합니다. 검사 결과도 모두 정상으로 나오죠. 하지만 내 몸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분명히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스스로를 이렇게 체념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래? 혹은 난 원래 체질이 약해. 아니면 내 몸이 원래 이런 걸 어쩔 수 없지. 라고. 만약 이 이야기 중 단 하나라도 가슴 아프게 와닿는다면 오늘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애냐고. 여러분이 겪는 그 모든 증상들 단 하나도 빠짐없이 사실은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먹고 있는 바로 그 영양제 때문에 생긴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약사들도 제대로 권고해주지 않는 위험한 영양제 5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것들이 그토록 위험한지에 대한 과학적인 이유를 설명해드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단 3개월 만에 여러분의 피로와 통증이 사라지고 몸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올바른 영양제를 선택하고 섭취해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간 영양학과 건강보조식품을 연구해온 앨리스 코치입니다. 올해 55세인 저 역시 여전히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나이에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데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바로 그 비밀이죠. 지난 10년간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똑같은 나이에 두 사람이 있어도 한 명은 40대처럼 활기차 보이는 반면 다른 한 명은 급격히 노화하며 끊임없이 아프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극적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차이는 종종 아주 단순한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위험한 영양제를 피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혹시 영양제 과다 복용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의 양이 우리 몸이 흡수하고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을 추구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독성 부산물을 만들어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은 떨어지는데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합성 영양제를 섭취해야 하는 경향이 있죠.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60대는 40대에 비해 이러한 독성 부산물을 무려 3배나 더 많이 생성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해독 효소의 활성도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대 이상 인구의 70% 이상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그중 40%는 무려 5가지 이상을 동시에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문제는 이들 대다수가 어떠한 전문적인 검사나 상담 없이 단순히 TV나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믿고 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지용성 비타민과 미네랄의 경우 더욱 위험합니다. 이들은 몸 안에 축적되기 때문이죠. 한번 쌓이면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축적되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비타민 A를 과다 복용한 사람들 중 30%가 간 손상을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양제 과다 복용 증후군이 심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간 기능이 저하됩니다. 우리 몸의 주요 해독 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피로는 쌓이고 소화는 안 되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무너집니다. 심각한 경우 간 수치가 급등하고 지방간과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신장에 엄청난 부담이 가해집니다. 과도한 성분들을 걸러내느라 지친 신장은 부종이나 고혈압 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신장 기능이 계속 떨어지면 혈액 속에 노폐물이 쌓여 요독증이라는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셋째, 혈관 건강이 악화됩니다. 과도한 칼슘이나 철분은 동맥벽에 쌓여 동맥경화를 가속화하고 혈전, 피떡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는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넷째, 면역체계가 교란됩니다. 특정 영양소의 과다는 역설적으로 면역세포의 섬세한 균형을 깨뜨려 자가면역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나 염증 반응 또한 훨씬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뼈와 관절이 약해집니다. 한 영양소가 과도하면 칼슘과 같은 다른 중요한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 골밀도가 감소하고 골다공증 및 골절의 위험이 커집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것이 만들어내는 악순환입니다. 몸이 안 좋다고 느끼니 영양제를 더 먹게 되고 영양제를 더 먹을수록 독소는 더 쌓입니다. 독소가 더 많이 쌓일수록 노화는 빨라지고 몸은 더 병들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가장 위험한 영양제 몇 가지만 피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종합 비타민, 칼슘, 오메가-3, 비타민 D, 마그네슘까지 매일 먹고 있는데요. 심지어 10가지가 넘는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한두 가지 영양제만으로도 충분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몸은 효율적이어서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깔끔하게 배출했으니까요. 하지만 50세가 넘어서도 똑같은 방식을 따라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영양소 흡수 및 대사 능력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60대의 흡수율은 20대 시절의 40%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같은 양을 먹어도 절반도 안 되는 효과밖에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소화 기능은 악해지고 이산 분비는 줄어들며 간의 대사 능력 또한 저하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위험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흡수가 잘 안 된다면 그냥 더 많이 먹으면 되겠네. 2배로 먹으면 되겠지.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실수입니다. 흡수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섭취량을 늘리면 흡수되지 못한 영양소들이 몸에 쌓여 독이 됩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 A, D, E, K과 미네랄은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간, 신장, 지방 조직에 그대로 저장됩니다. 하지만 여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몸에 좋다고 굳게 믿고 매일 먹었던 그 영양제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득보다 실을 더 많이 주고 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했던 행동이 오히려 건강을 파괴하고 있었던 셈이죠. 특히 합성 영양제는 더욱 위험합니다. 자연식품에서 얻는 영양소와 실험실에서 화학적으로 합성된 영양소는 분자 구조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몸은 수십만 년 동안 자연의 영양소를 인식하고 사용하도록 진화해왔습니다. 인공적인 합성 영양소가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혼란에 빠집니다. 마치 잘 맞지 않는 가짜 열쇠로 자물쇠를 억지로 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흔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용량 합성 비타민 C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 1000mg, 심지어 2000mg씩 섭취합니다. 하지만 합성 비타민 C는 섭취 후 약 4시간이면 몸 밖으로 모두 배출됩니다. 우리는 24시간 내내 활성산소와 싸워야 하는데 이 영양제는 고작 4시간의 보호막만 제공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고용량의 합성 비타민 C는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산화를 막기 위해 먹는 항산화제가 역설적으로 산화를 촉진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를 뒷받침하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고용량의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E 보충제를 장기간 복용한 흡연자들은 폐암 발병률이 오히려 20에서 30%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칼슘을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1000mg 이상의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합성 칼슘은 뼈로 가지 않고 혈관 벽에 쌓일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먹는 것이 뼈는 그대로 약하게 둔 채 혈관만 막아서 심근경색의 위험을 극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루 1000mg 이상의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는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에서 40%더 높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고 먹는 종합 비타민조차 안전하지 않습니다. 한 알에 모든 것이 들어있으니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 영양소들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과다 복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철분과 칼슘은 서로 경쟁하고 아연이 너무 많으면 구리의 흡수를 막는 식이죠. 이것은 마치 구멍 뚫린 양동이에 계속해서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쏟아부어도 우리 몸은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흡수되지 않은 영양소는 독이 되어 쌓이고 정작 영양이 필요한 곳은 계속 굶주리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간과 신장만 지쳐갈 뿐입니다. 더 건강해지기 위해 먹는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 장기를 지치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위험한 영양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피하는 것입니다. 특정 영양제들은 그 합성 방식, 과다 복용의 위험성, 그리고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특히 50세 이후에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위험한지, 어떤 성분이 문제인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약사들도 잘 이야기해주지 않는 그 위험한 영양제 5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양제가 독이 되는 첫 번째 원인은 무분별한 고용량 복용입니다. 요즘 광고를 한번 보세요. 고함량, 초고농축, 하루 한 알로 끝 같은 말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특히 비타민 C 1000mg, 비타민 D 5000 IU, 오메가-3 2000mg 같은 고용량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우리는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바로 독이 되는 시작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종합 비타민에 칼슘제, 오메가-3, 그리고 비타민 D까지 따로 챙겨 드십니다. 우리 몸은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배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엄청난 양을 쏟아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타민 D, 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소변으로 빠져나간다지만 그 과정에서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 A, D, E, K는 몸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간과 지방 조직에 차곡차곡 쌓이죠. 철, 칼슘, 아연 같은 미네랄도 과하면 독성을 나타내며 한번 몸에 들어오면 배출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400 IU 이상의 비타민 E를 장기간 복용한 남성들은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50%나 증가했습니다. 고용량 베타카로틴 하루 20mg 이상, 복용자는 폐암 위험이 20에서 30% 증가했고 고용량 칼슘 보충제가 심근경색 위험을 무려 40%나 높였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과도한 비타민 A는 간 손상과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고 너무 많은 비타민 D는 고칼슘혈증을 일으켜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식물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적당한 물은 식물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물을 부어버리면 뿌리가 썩어버립니다. 영양제도 똑같습니다. 특히 여러 영양제를 동시에 먹으면
중복 효과로 인해 쉽게 과다 복용 상태가 됩니다. 종합 비타민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는데 비타민 D를 따로 또 챙겨 먹으면 자신도 모르게 이중으로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잘못된 조합과 타이밍입니다. 혹시 영양제를 아무 때나 한꺼번에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과 함께 5개의 알약을 한 번에 삼킵니다. 식사 중에 한꺼번에 드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모닝커피와 함께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영양소들의 흡수를 서로 방해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철분과 칼슘,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두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같은 흡수 경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느라 둘 다 흡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아론과 구리, 아론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구리의 흡수를 막아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칼슘과 다른 미네랄, 칼슘이 너무 많으면 마그네슘, 철분, 아론의 흡수를 동시에 방해합니다. 지용성 vs 수용성, 지용성 비타민 A, D, E, K은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먹어야만 흡수됩니다. 공복에 먹으면 거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수용성 비타민 B, C은 공복에 먹을 때 흡수율이 더 좋은 경우가 많으며 식후에 먹으면 효과가 절반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칼슘과 철분을 동시에 복용하면 철분 흡수율이 6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빈혈 때문에 철분제를,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제를 드시는 여성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같이 드시면 둘 다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하루 100mg 이상의 아론을 장기간 복용하면 구리 결핍으로 인한 빈혈과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C를 비타민 B12와 함께 먹으면 B12가 산화되어 파괴됩니다. 이것은 마치 화학 실험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순서나 방법을 틀리면 폭발하거나 아무 효과 없는 물질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죠. 여기에 커피나 차, 술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 위험해집니다. 카페인은 칼슘과 철분의 흡수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소변으로의 배출을 촉진합니다. 알코올은 비타민 B군과 엽산을 고갈시키고 간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세 번째 원인은 개인의 건강 상태를 무시한 획일적인 복용입니다. 우리는 TV나 인터넷에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나이가 들면 꼭 먹어야 하는 같은 광고 문구를 쉽게 접합니다. 영양제는 약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이 먹어도 안전하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특히 만성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신의 몸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친구가 좋다고 해서 TV에서 봤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드시는 거죠.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칼륨 보충제나 감추 추출물을 먹으면 혈중 칼륨 농도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벌프 혈액희석제, 아파린 등 벌프를 드시는 분이 비타민 K, 비타민 E, 오메가-3를 고용량으로 섭취하면 약효가 떨어지거나 출혈 위험이 급증합니다. 당뇨약을 복용 중에 크롬, 계피, 인삼 같은 보충제를 먹으면 저혈당 스크가 올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이 고단백 보충제나 과도한 칼슘, 비타민 D를 섭취하면 신장 기능이 더욱 악화되고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파린 복용자가 비타민 K를 섭취하면 약효가 8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혈압약인 AC 억제제와 칼륨 보충제를 함께 사용하면 심각한 부정맥 발생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또한 당뇨 환자가 은행잎 추출물이나 인삼을 복용하면 저혈당 위험이 2배로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심지어 항암 치료 중에 고용량 항산화와 비타민을 섭취하면 오히려 암세포를 보호해서 치료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심각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해산물을 먹으라고 권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영양가 높은 음식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몸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임산부나 수유부, 어린이,
그리고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들은 신진대사와 흡수율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비타민 A를 과다 섭취하면 심각한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8세 여성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만성 피로와 극심한 소화불량, 그리고 끊임없는 두통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영양제를 무려 10가지나 드시고 계셨지만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이렇게 물었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챙겨 먹는데 저는 더 아프기만 할까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함께 그분이 드시던 위험한 고용량 영양제들을 모두 끊고 그분께 꼭 필요한 영양소만 적정량으로 조절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한 달 만에 소화가 편안해지고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2달 후에는 지긋지긋했던 만성 피로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3달 후에는 혈압이 안정되고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최근 건강검진에서는 간 수치까지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위험한 영양제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용량 합성 비타민 E. 첫 번째부터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고용량 합성 비타민 E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화 방지와 항산화 효과를 위해 매일 드시는 성분이죠. 하지만 끔찍한 진실은 이것이 오히려 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400 IU 이상의 합성 비타민 E를 복용하면 전립선암 발병률이 무려 50%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사실의 심각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오히려 잠재적인 암을 키우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연 식품에 들어있는 비타민 E에 비해 합성 비타민 E는 흡수율도 훨씬 떨어지고 체내 지속 시간도 짧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10년 이상 장기 복용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20% 더 높았습니다. 고용량의 합성 비타민 E는 항산화제가 아니라 벌표 산화 촉진제, 프로악시던트, 벌표로 작용하여 오히려 세포를 손상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3만 5천 명 이상의 남성을 19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 결과 고용량 비타민 E 복용과 전립선암 발병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하루 400 IU 이상을 복용한 남성들에게서 그 위험이 가장 높았습니다. 비타민 E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간과 지방 조직에 축적됩니다. 과다 복용 시 메스꺼움, 복통, 극심한 피로, 근력 약화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혈액 응고를 방해하려 멍이 쉽게 들고 뇌출혈의 위험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이나 아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절대 이 성분을 드시면 안 됩니다. 약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멈추지 않는 심각한 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타민 E는 천연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아몬드, 해바라기씨, 땅콩, 시금치, 브로콜리, 아보카도에 천연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하루 한 줌의 견과류나 한 접시의 녹색 채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흡수율은 합성 형태보다 3배 이상 높고 부작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제품은 피해하세요. 하루 400 IU가 넘는 고용량 제품은 절대 피해하세요. 또한 다양한 형태의 토코페롤이 균형 있게 섞여 있지 않고 DLR-파 토코페롤 같은 단일 합성 형태만 들어있는 제품도 주의해야 합니다. 불균형한 형태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 고용량 칼슘 보충제, 단독 섭취 시 다음은 훨씬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거의 항상 있는 그것, 바로 고용량 칼슘 보충제입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한다고 매일 드시고 계시죠? 칼슘 보충제 한 알에는 800mg 또는 1000mg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과한 양인지 아시나요? 성인 하루 권장량은 600에서 700mg입니다.
보충제 형태의 합성 칼슘은 식품 속 천연 칼슘보다 뼈로 갈 확률보다 혈관 벽에 쌓일 확률이 5배나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심각합니다. 10년 이상 매일 복용하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심근경색 위험이 40%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필수 파트너인 비타민 K2나 마그네슘 없이 칼슘만 단독으로 고용량 섭취하면 혈관 석회화를 가속화하고 신장 결석 발생률을 2배로 높입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칼슘 보충제가 관상동맥의 석회화 점수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과도한 칼슘은 또한 변비, 복통, 구토, 식욕 부진을 유발합니다.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 결석을 만들고 마그네슘, 아론,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여 역설적으로 골다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칼슘은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세요. 멸치, 정어리, 두부, 케일, 브로콜리의 흡수율이 높은 천연 칼슘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하면 칼슘이 뼈에 제대로 정착하도록 돕습니다. 이런 제품은 피하세요. 1000mg이 넘는 고용량 단일 칼슘 보충제는 절대 피하세요. 반드시 비타민 K2와 마그네슘이 함께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칼슘과 마그네슘의 이상적인 비율은 대략 2:1입니다. 3. 불필요한 철분 보충제. 세 번째는 정말 놀라실 겁니다. 바로 무분별한 철분 보충제 사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빈혈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드시죠. 철분제 한 알에는 65mg의 철분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인 남성 하루 권장량의 6배가 넘는 양입니다. 식품 속 철분에 비해 합성 철분 보충제는 흡수율이 불규칙하고 심각한 위장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리고 위험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검사도 없이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 중 약 60%는 이미 체내 철분 수치가 충분한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남성과 폐경 후 여성은 철분 과다의 위험이 높은데 무작정 섭취하면 철분이 몸에 축적되어 간 손상, 심장 질환, 당뇨병의 위험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철분 보충은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심혈관 질환 위험을 30%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분은 강력한 산화 촉진제, 프로악시던트로 작용하여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혈색소증이라는 유전 질환이 있는 경우 철분이 간, 심장, 췌장에 쌓여 장기 부전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과다 섭취는 심한 변비, 메스꺼움, 복통을 유발하며 아론의 흡수를 막아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대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혈액 검사를 통해 정말로 철분이 부족한지 확인하세요. 특히 페리틴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철분제를 드세요. 시금치, 소고기, 굴, 렌틸콩의 흡수율 좋은 천연 철분이 풍부하며 감귤류 과일처럼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이런 제품은 피하세요. 혈액 검사 없이 무작정 철분제를 드시지 마세요. 특히 남성과 폐경 후 여성은 대부분 철분제가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적정량만 복용하세요. 4. 고용량 베타카로틴. 이것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바로 고용량 베타카로틴입니다.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홍보되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베타카로틴 보충제 한 알에는 25mg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큰 당근 10개를 한꺼번에 먹는 것과 같은 양입니다. 합성 베타카로틴은 식품 속 자연 형태와는 체내에서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위험성은 이렇습니다. 흡연자나 과거 흡연자가 고용량 베타카로틴을 섭취하면 폐암 발병률이 최대 30%까지 증가합니다. 하루 20mg 이상을 장기간 복용하면 항산화와 효과는커녕 강력한 산화 촉진제로 돌변합니다. 세포를 손상시키고 DNA를 파괴하며 심지어 암세포의 증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2만 9천 명의 남성 흡연자를 6년간 추적한 유명한 ATBC 연구에서 고용량 베타카로틴을 복용한 그룹은 폐암 발병률이 18%나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CLT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다 섭취는 또한 피부가 노랗거나 주황색으로 변하게 하고 두통, 메스꺼움,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타카로틴은 천연식품으로 섭취해야 하세요. 당근, 고구마, 호박, 시금치, 케일, 파프리카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면 우리 몸은 필요한 만큼만 비타민 A로 전환하기 때문에 가다 복용의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건강한 지방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이런 제품은 피해하세요. 15mg이 넘는 고용량 베타카로틴 보충제는 절대 피해하세요. 만약 당신이 흡연자이거나 과거에 흡연했거나 선면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면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천연 혼합 카로티노이드 형태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5. 고함량 종합 비타민. 5번째이자 마지막은 아마 가장 충격적일 것입니다. 가장 흔하기 때문이죠. 바로 고함량 종합 비타민입니다. 한 알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 편리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고함량 종합 비타민 한 알에는 여러 영양소가 하루 권장량의 200%에서 500%까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나요? 자신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영양소를 과다 복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부족한 영양소는 모두 다른데 획일적인 제품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 아시나요? 주요 연구들은 종합 비타민이 심혈관 질환이나 암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종종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들이 한 알에 억지로 담겨 있어 결국 제대로 흡수되는 것은 거의 없고 과다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만 남게 됩니다.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 USPSTF는 종합 비타민이 만성 질환 예방에 효과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14만 명을 20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에서도 종합 비타민 복용 그룹과 비복용 그룹 간의 건강상의 차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진들은 이만하면 충분하다.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에 돈 낭비하는 것을 멈춰라 라는 제목의 유명한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대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별적으로 접근하세요. 혈액 검사를 통해 비타민 D나 B12처럼 자신에게 특별히 부족한 영양소를 찾아내고 그것만 적정량 보충하세요. 다양한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로 구성된 균형 잡힌 식단이 그 어떤 종합 비타민보다 1000배는 더 낫습니다. 이런 제품은 피하세요. 대부분의 성분이 하루 권장량의 100%를 추가하는 고함량 종합 비타민은 피하세요. 검사도 없이 무작정 드시지 마세요. 정말 필요한 영양소만 선택적으로 보충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경제적입니다. 안전하고 현명한 영양제 섭취법, 당신의 행동 계획.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영양제를 섭취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복용 전 필수 안전 체크리스트. 혈액 검사부터 받으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의사에게 비타민 D, 비타민 B12, 철분, 페리틴, 럽산, 칼슘 수치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이것이 당신에게 정말로 무엇이 부족한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복용 중인 약을 검토하세요.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처방약과 일반 의약품 목록을 만드세요. 이 목록을 가지고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영양제와의 잠재적인 부정적 상호작용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라벨을 꼼꼼히 읽으세요. 영양성분 기준치, %DP를 확인하세요. 만약 어떤 영양소가 100%를 추구한다면 이는 위험 신호로 간주하세요. 특히 지용성 비타민 A, D, E, K과 미네랄, 칼슘, 철, 아론에 주의하세요. 합성인지 천연인지 확인하세요. 식품 기반, 자연 원료, 효모 유래 같은 표현을 찾으세요.
깨, 비타민 E, 산화, 마그네슘, 시아노코발라민, B12 같은 합성 형태 포시는 피하세요. 성분 중복을 확인하세요. 여러 제품을 드신다면 각 영양소의 총량을 모두 더해서 자신도 모르게 과다 복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2단계, 현명한 조합의 마법. 뼈 건강 3총사, 비타민 D 플러스 마그네슘 플러스 비타민 K2, 이 세 가지는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지만 칼슘을 뼈로 보내고 혈관에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은 K2와 마그네슘의 역할입니다. 좋은 비율은 대략 비타민 D3 1000IU랑 마그네슘 100mg, 비타민 K2 100mg 정도입니다. 철분 흡수 부스터, 철분 플러스 비타민 C 콜론, 식물성 식품의 철분은 흡수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C 공급원, 오렌지 주스 한 잔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을 최대 5배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단, 칼슘, 커피, 차와는 최소 2시간의 간격을 두세요. 에너지 듀오, 비타민 B군 플러스 마그네슘, 이 둘은 우리 몸의 에너지 생성 과정에 모두 필수적입니다. 아침에 함께 섭취하면 하루 종일 지속적인 활력을 제공하고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하도록 도와줍니다. 3단계, 멈춰야 할 때를 아는 지혜. 수술 전,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정된 수술 최소 2주 전에는 모든 영양제 복용을 중단하세요. 오메가-3, 비타민 E, 은행잎 추출물, 마늘 보충제는 혈액을 묽게 하려 출혈 위험을 높입니다. 임신 중,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량 비타민 A는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하지만 럽사는 필수적입니다. 임신 계획 최소 3개월 전부터 하루 400에 800 믹지를 섭취하기 시작하세요. 특정 약물 복용 시 항생제를 복용 중이라면 약을 먹고 최소 2시간이 지난 후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세요. 그렇지 않으면 항생제가 유익균까지 모두 죽여버립니다. 4단계, 전문가와 상담하는 법.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알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정기검진 때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영양소 수치 혈액 검사를 특별히 요청하세요.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더 이상 불필요하고 위험한 영양제로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마세요. 정보를 충분히 알고 의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마침내 당신의 몸이 치유되고 재충전되며 앞으로 수년간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